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점령군이 맞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불법과 탈법 행위를 일삼으며 직권 남용죄를 저지르는 무도함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리 급한 걸까요? 취임하면 5년간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대체 뭐하는 정치 집단인가 싶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고 코로나 위기 속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할 윤석열 인수위가 현 정부를 무리하게 압박하며 명실상부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자신들의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농공 행상까지 점입가경에 못 볼 꼴 불견이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습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특히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이것 역시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차기 정부 국정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연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인수위, 더 이상 탈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인수위 활동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 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또 갖은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직권 남용죄에 따른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 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이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감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 정권의 시즌2, 국정농단 정권의 시즌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국민이 많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는데요. 특히 인수위가 방송문화진흥회 간담회에 이어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해 명백한 방송 장악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역대 이런 사례도 전례도 찾아볼 수 없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건데요. 윤 위원장은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고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며 이는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 해양 대표 선임 논란도 거론한 뒤 대우조선 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역시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본업을 제껴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한 꼴이라며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눈이 먼 인수위가 더는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라며 당시 검찰 잣대로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도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정부 시즌2, 국정농단 정권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인수위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다라며 인수위 활동은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 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을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지금 저들은 국민들에게는 민생쇼를 벌이며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챙기기 위해 아주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이명박 시즌2가 시작된 거죠. 국가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대통령, 그 계보를 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가 가장 쿨했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덕수 내정자는 진짜 누구일까요?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맡으며 세간의 이름을 알린 한덕수 내정자. 그는 참여정부표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사령탑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장을 위해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가 하면 강남 집값, 부동산 거품 논쟁이 벌어졌을 땐 청와대 입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는데요. 또 참여정부 후반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뒤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 바로 주미대사로 기용됐는데요.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이어서 한 겁니다. 무색무취하다.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전형적인 관료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올 법한데요. 하지만 이런 평가는 양면의 동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당시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런 직을 맡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책 운명을 보면 한 내정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여정부 말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폭 확대를 놓고 논란이 컸는데 당시 개방폭을 확대하자,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정리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였다고 썼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에 부담 주지 말자는 취지였던 거죠. 문 대통령은 이후에 이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 우연한 일 같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런 얽힌 인연 때문인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조속히 인사검증 TF를 꾸려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다 살피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기준 그대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MB정부 주미대사로 임명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대구 경북 출신 일색에 호남 인사 끼워넣기로 물타기 하는 거냐며 떨떠름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인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요직을 지냈는데 큰 흠결이 새로 나오지 않는 한
덮어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국 인사청문회가 관건인 거죠. 한 후보자는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뒤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가 있었고 2012년 주미대사를 그만둔 뒤에도 무역협회장과 민간기업 고문을 맡았는데요. 이 기간에 공직에서 얻은 정보나 인맥을 활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게 없는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07년 총리 시절 공개된 한덕수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31억여 원이었는데요. 이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시기에 재산이 늘었는지, 늘었다면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특히 한 후보자는 과거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또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계약의 책임자라는 의혹마저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75세 고령의 첫 국무총리가 탄생될까요? 세상은 모두 미래로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